14년 만에 재가동한 세계 최대 원전. 하루 만에 멈추다. 2026년 1월 22일, 일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재가동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이 단 하루 만에 멈춰섰습니다.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6호기입니다. 전날 오후 7시 2분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자정 무렵 원자로 내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 중 경보음이 울렸고 결국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전의 역사를 알면 왜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주목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198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7기의 원자로로 구성되어 있고 합계 출력은 821만 2000kW에 달합니다. 단일 원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부지 면적만 해도 도쿄도 40개 분량입니다. 이 원전은 일본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담당하는 핵심 발전소였습니다. 니가타현에 위치하지만 생산된 전기는 모두 도쿄로 송전됐죠. 2011년 이전까지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율은 약 25%였고 가시와자키 원전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오시카 반도 동쪽 130km 앞바다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던 도쿄전력의 원자로 13호기는 지진 발생 직후 자동으로 긴급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약 45분 뒤 14m 높이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원전의 방파제는 무용지물이었고 지진의 일이 발전소를 덮쳤습니다. 모든 외부 전원이 차단됐고 비상 발전기도 침수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멈췄고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발생했습니다. 3월 12일 1호기, 14일 3호기, 15일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사고를 최고 등급인 레벨 7로 평가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이죠.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됐고 10만여 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난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만 2,316명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진재해 관련 사망이죠. 2019년 기준 갑상샘암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어린이가 231명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6년 현재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원전 폐로 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전국 54기의 원자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7기 모두도 예외가 아니었죠.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대도시마다 3시간씩 계획정전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러시아에서 긴급히 석탄을 지원받아 화력발전소를 돌렸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야외 공연과 스포츠 경기도 취소됐고 원자력 발전 비율은 25%에서 거의 0%로 떨어졌습니다. 가시와자키 원전 재가동까지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2017년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안전기준 심사를 통과했지만 2021년 테러 안전대책 부족을 이유로 다시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안전설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방제 시스템과 해일 대책을 추가했죠. 무엇보다 어려운 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낸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은 깊었고 니가타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12월 22일 마침내 니가타현 의회가 재가동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재가동 예정이었지만 17일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도쿄전력은 경보 설정 오류라고 발표하며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오후 7시 드디어 제어봉을 빼내며 원자로가 기동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력 수급과 탈탄소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자정 무렵 제어봉 인출 작업 중 또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어봉 관련 전기 부품 문제로 추정됩니다. 가동 하루 만에 정지였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1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21기가 영구 정지됐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원전 재가동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로 향후 10년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석유 수입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목표도 있고요. 2025년 2월 제7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원자력 의존도 가능한 한저감이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자력을 모두 최대한 활용으로 방침이 바뀌었죠.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 6.9%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14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처럼 올해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지적했죠. 실제로 재가동 직전과 직후 두 차례나 제어봉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2025년 규제위원회는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 34호기의 심사를 백지화했습니다. 운영사인 중부전력이 기준 지진동을 과소평가하고 자의적인 데이터를 제출했기 때문이죠.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22일의 경보음은 많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원전은 막대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친 피해를 남깁니다. 가시와자키 원전의 재가동 시도는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로를 보여줍니다. 안전과 경제성, 에너지 안보와 환경,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루 만에 멈춘 세계의 최대 원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원자력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